필살기 해외 투자 추석 특집 상승률 상위 기업입니다. 먼저 우리 필살기 해외 투자 전문가들이 어떤 분석을 했는지 살펴보시죠.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과연 테슬라가 판매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2030년에는 1조 달러, 즉 작년 대비해서 약 40배 정도로 매출액이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또한 그 테슬라 주가의 긍정적인 그동안 시장을 힘차게 견인했던 테크주죠. 바로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추석 특집 상승률 상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결제한 1위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테슬라 주가가 올해 상반기 강세를 보였지만 특히 두드러진 것은 7월과 8월 달에 급등세로 보였거든요. 7월과 8월 달에 오른 요인이 따로 있는데요. 먼저 7월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흑자를 발표했거든요. 테슬라의 그 흑자가 4분기 연속 기록됨에 따라서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약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을 하는 많은 펀드들의 자금이 새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으로 일단 7월 달에 올랐고요. 8월 달엔 다 아다시피 8월 11일 날 5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했거든요. 그쵸. 따라서 그 8월 11일 주가가 액면 분할 후의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74.88달러에서 8월 31일 날 498.31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약 20일 동안에 81% 급등했거든요. 급등했던 원인은 저희가 보통 액면 분할을 하더라도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문제는 주식의 차이, 주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8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뭐 거의 600%의 신화를 달리면서 가슬라의 고공행진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래도 9월 초부터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 뭐 거품 낀 주식이다. 진짜 뭐 저세상 주식이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테슬라를 요즘 별칭으로 천슬라, 주당 1000불, 만슬라까지 이천슬라 또는 이 주당 2000불을 네. 보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는 각 그 투자은행들이 테슬라의 그 목표가를 지금 발표를 다 했는데요. 그 레인지를 보면은 주당 19불에서 19달러에서 최고는 주당 4,4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괴리감이 높은 주식이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나 투자 분석가들은 이 주식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쪽 한 세력, 그다음에 또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또 다른 세력, 어떤 그 각축장이 된 거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테슬라 주식은 과매수, 즉 오버슈팅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판 그 차량 대수는 약 14만 2,346대거든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차량을 많이 파는 게 토요타거든요. 토요타 판매량의 약 20분의 1밖에 안 팔았는데 반면에 시가총액은 토요타의 2배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된 건 맞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성장성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상투 잡았나 월가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약세의 이유 함께 살펴볼까요? 하락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주식 경험 중에서 많이 듣는 이유가 소문에 써서 뉴스에 팔아라. 결국 액면 분할이 실시됐기 때문에 이런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9월 1일 날 50억 불 규모의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하나의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기 때문에 따라서 그거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세 번째는 9월 2일 날 그 외부 최대 그 주주라고 하는 그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그 베일리 기포드가 있거든요. 베일리 기포드가 기존의 그 테슬라 비율이 약 6.32%였는데 이것을 5% 이하로 내렸어요. 시장에서는 너무 고점대에 고점을 올랐기 때문에 대주주가 물건을 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차익 실현 신호를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주가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9월 4일 날 S&P 그 지수 위원회에서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S&P 500 지수에
테슬라를 편입을 안 시켰습니다. 솔직히 이번 실적 발표에 기대를 모았던 게 4번 연속 흑자를 낼 수 있을 건가 그 여부도 바로 S&P 500 편입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실패한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그 S&P 500 그 지수 편입을 갖다가 그 분기별로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덱스 커미티라는 데서 하는데 보통 S&P 500 지수의 편입을 위해서는 이 정량적 지수와 그다음에 정성적 지수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 정량적 지수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사업 기반, 즉 헤드쿼터가 미국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82억 달러를 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미국 일반 회계 기준에서 4분기 연속 흑자를 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그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뉴욕 증시에 상승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4분기 연속 흑자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드디어 테슬라를 갖다가 S&P 500 지수에다가 편입시킬 걸 봤는데 분명 정량적인 요소는 통과했습니다만 정성적인 요점에서 문제를 발생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나온 루머에 의하면 크게 3가지를 보거든요. 실적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4분기 연속 흑자를 보였는데 전기차를 판매한 것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한 게 많기 때문에 즉 주보다는 보조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실적에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 CEO는 월급을 제로입니다. 자기의 매출과 주가에 따라 가지고 스톡 옵션을 갖다 12단계에 따라 받는데 이 스톡 옵션을 받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S&P 500 지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테슬라를 갖다가 편입시키지 않은 걸로 월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테슬라 아멘 해가지고 테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만큼 관심이 끝까지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이 중장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경쟁이 치열해졌을 경우 과연 테슬라의 그 기업 이익폭이죠. 판매 이익폭이 기존처럼 지켜질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리고 다른 기존의 자동차의 메이커들은 테슬라보다 생산 원가를 낮추게 되면은 테슬라의 수익 마진이 조여지면서 위축되고 그럼으로써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보는 쪽의 한 축은 그러니까 해외 시장 진출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노리는 시장이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친환경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유럽에 있는 독일의 기가팩토리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도 각각 연간 약 50만 대의 그 생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테슬라의 전기 차량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과 그리고 주가도 다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